자, 마지막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관한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해 보시면은 사무직 임종욱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근무지가 있나봐요. 동서울 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했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손해명 스텝에 입력하고,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료 1번은 이제 부양가족 등록 현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클릭해줍니다. 자, 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요. 임종욱으로 잡아줍니다. 자, 소득명세, 자, 클릭을 해서, 종전근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전에 소득공제, 자, 클릭해줍니다. 자, 소득공제를 보시면은요, 본인은 임종욱이고, 본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이혜인,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정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인데, 부동산 소득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정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애인 공제는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도 의료비 공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지은입니다. 임지은은 20세 이하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12년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고요. 자, 소득명세, 자, 클릭을 해서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있어요. 근데 K넷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이라고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도전 스마트 A 같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입력을 좌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좌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종전 1이라고 뜨고요.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주식회사 동서울 산업. 자,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냐면은 2천만원. 아이고, 잠시만요. 삽자 번호를 내가 안 쳤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여는 60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6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근데 여기 입력이 끝이냐?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죠.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틀리는데, 특히 이제 이게 정근무지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정근무지 입력 시에는 반드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결정세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요거 꼭 잘 기억해주세요. 요거. 근데 만약에 결정세액이 없다, 그러면 입력할 필요 없고, 결정세액이 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이제 넣을 건데, 소득세는 15만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5,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우리 근무기간 시작이라고 근무기간 종료일을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근무기간 시작일과 근무기간 종료일은요, 이렇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종전근무지 입력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입력한 요 청급액이 이제 종전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 2,600만원과 그 다음에 현근무지가 해당하는 이제 1,200만원 요렇게 합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요렇게 해가 실시를 할 겁니다. 네, 요게 이제 큰 바탕이 이제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입력을 했으면은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 3번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 자료입니다. 자, 의료비 쪽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에 일차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과 공제되지 않는 금액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자, 의료비는 이제 의료비 칸에 입력해 줍니다. 자, 부양가족은 누구냐면은 임지은입니다. 그래서 임지은이고요. 상호 따로 없고 의료증빙은 국세청, 건수는 1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총액 얼마냐면은 270만원으로 잡아줍니다. 실손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넣을게요. 실손은 없어요, 현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장성 보험입니다. 임종욱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요, 이제 피보험자를 이제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피보험자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 둘 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요거 종류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 저축성은 보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파가지고 쓴다든지 사고 나서 쓴다든지 필요할 때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저축성에 해당하는 이 장기저축보험은 입력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입력하냐면은 소득공제에 좌클릭을 해줍니다. 소득공제에 클릭하면은 보장성인데 이제 삼성생명보험이니까 임종욱이겠죠. 이제 본인 거니까 임종욱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이제 보험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임종욱의 보장성 보험은요 18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입니다.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인데, 교육비는 원래 나이 제한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문에 나이 제한을 안 보는데 소득은 봐요. 소득은 보는데, 근데 이정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정희는 직계 전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제는 안 돼요. 직계 전속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이정희는 직계 전속이 공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요, 지금 이정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인데 소득 때문에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이제 지금 부로 지금 받은 상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입력이 또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그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건이 이분이 장애인이어야 돼요.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근데 장애인인데 일반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장애인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일반인 취급하는 건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인 경우에는요, 나이 제한하고 소득 제한은 1차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직계 존속도 공제는 가능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 이제 보는 거죠. 결론은 공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정희는 이제 직계 존속이긴 하지만 예외적인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은 일체 없다. 근데 직계 존속에 대한 부분은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입력해 주냐면은요, 요렇게 해서 이제 30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메뉴에 클릭을 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입력하냐면은 이제 이정희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교육비 쪽에 입력해 줍니다.
교육비는요, 여기 이제 구분이 초중고 이제 치학전 대학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이정희가 지금 장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는 구분에다가 입력해 주진 않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금액 넣어주십니다. 300만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에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이해인에 대한 부분은 입력하진 않습니다. 왜냐? 다시 한 번 더 이제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퇴직연금인 경우에는요, 그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요 순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45분부터 이제 50번까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종욱의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는 건데, 이제 48번 단에 이제 나가는 종합소득 가표는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정산명세에 자 봅니다. 종합소득 가표는 얼마냐면은요, 우리가 앞에 입력해 있는 나는 종전근무지 외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20426-710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9번 란에 이제 해당하는 연금저축의 공제대상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임종호 본인이 직접 낸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그 배우자 이혜인이 냈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은 0원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금액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장성 보험 입력했는 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얘기할게요. 자, 보장성 보험은 12만원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에 12%까지 공제를 하는 거니까 12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입력했는 거 23만 4천원입니다. 인지은거죠. 자, 인지은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냐? 우리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입력했습니다. 300만원에 15% 45만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 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난은 어땠지? 차감 징수세액 소득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차감 징수액 제일 밑에 칸에 있네요. 여기서 얼마냐면은 소득세 금액 찾는 거예요. 지방소득 찾는 게 아니고 자, 빼기 해줍니다. 마이너스 1375101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6회차 TET 2급을 자, 이렇게 모두 다 끝냈습니다. TET 2급은 이 문제 스타일이 어떤 문제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험치기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이거든요. 매월이기 때문에 12번 다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회계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AT작 시험을 한번 치시는 걸로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험에 대한 그런 요건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합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취업까지 꼭 합격을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꼭 이직을 하실 분은 이직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TET 2급은 상당히 이제 실무와 좀 가까운 좀 시험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시험을 꼭 치시는 걸로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 11월달 시험은 57회차, 12월달 시험은 58회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F8 1급, TET 2급 제가 두 개만 이렇게 이제 X자격 시험으로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합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편집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 TET 2급 자 57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봐주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시험 잘 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